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날씨가 영하 8도 9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이 엄동설안의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원고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라도 말로 징그럽게 추운 오늘 아침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례시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하면은 행정구역이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는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수원과 용인, 고양시, 창원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례시가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고 뭐가 달라지고 특례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례시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례시의 모든 것, 특례시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데, 최근 국회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다른 대도시들이 특례시 지휘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도시들의 부동산 관련 오피스텔 임대,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투자 전망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미리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아주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자,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이상의 행정, 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받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단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부여에서 현행 8단계 지방자치단체 종류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겠죠. 시, 군, 구 이런 것을 특례시를 신설을 해서 9단계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특례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례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 기대 효과, 부동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길래 이러는 건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됐는데, 아마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로 생각해서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에서는 하나하나 특례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지정대상 도시 및 인구 현황에 있어서 수원이 현재 119만 명, 고양이 107만 명, 용인이 106만, 창원이 104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용인에 있어서는요, 인구가 110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용인시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특례시로 해서 인구 110만의 도시라고 그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보았는데, 자, 특례시 대상 주요 혜택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은요, 지방 연구기관 설립 운영이 되고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8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허가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 그만큼 특례시가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서 그만큼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것.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도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8평방미터 건축물을 허가 권한이 부여되면서, 또 재정조세 관련 특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본청 간부들의 직급이 상향되면서 5급 이하 직원들 직급 기관별 배치 권한이 이 특례시의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장관 승인안에 이러한 혜택들이 부여된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와 광역시급에 걸맞는 행정 및 재정적 자치권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실효성 문제로 인해서 다양화, 차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평택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한 평택시 자치단체 자체 스스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었는데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행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이상 의행과 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받고 일반시와는 차별화되는 특례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특례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특례시가 있네요. 특례시, 광역시, 그 위에 광역시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일반시. 그러니까 일반시에 해당되었던 수원과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이제 특례시로 인구 100만의 이상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즉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는데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는 광역시 추진을 꾀해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광역시를 중단하고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광역시의 조건인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어야만 하고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강화 등 정책 방향 변경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 정치권 및 경상남도라는 부분에서 광역시 승격 반대 입장이 많아서 광역시가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특례시로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례시 추진 여건은 창원을 예로 들면 경상남도 내 기초단체 지위 유지 및 그런 반대 정치권 부담이 적고 지역의 다양성을 위해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 정책을 추진하기가 좋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례시 지정 대상 도시 및 인구 형안을 보시면은 수원 120만 명, 용인 110만 명, 고양 107만 명, 창원 104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례시의 주의 대상 혜택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례시 추진 필요성은 인구 106만의 기초자치단체, 획일적 자치제도 적용에 용이하기 때문에 3개시 통합으로 광역 행정 수요 및 지역균형 발전 수요 증가로 인해서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 규모가 3개시 통합 등으로 지역 실정을 무시한 정부 정책,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 악화가 일어나서 광역시급 도시 규모임에도 매우 열악한 행정 재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도시임에도 그에 따른 도시 경쟁력이 상승하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 특례시라는 법안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했던 겁니다. 특례시와 광역시의 차이점은 그러면 무엇일까?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들이 광역시가 되면 좋겠지만은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로 지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특례시, 광역시 차이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100만이 넘는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는 19대 대선 때의 창원 유세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특례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이 꼽히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면서 자율권,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광역시 추진을 중단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바로 특례시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지위를 변경해서 광역시 시세로 전부 전환, 정치권 및 다른 도시들의 극심한 반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등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해당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 개념을 만든 것 같습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며 해당 도내에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정부 재정권 추진으로 자치 재정력 증가가 예상돼서 인구 100만 대도시 별도의 행정적 명칭 부여 내용에 포함만 하면은 가능하기에 특례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례시의 기대 효과 및 적용일은 언제일까? 특례시가 된다면은 신속한 정책 추진과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례시가 되면은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가능합니다. 넉넉해진 재정 여건으로 교통, 도시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맞춤형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차별화된 자치 권한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선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는 이 특례시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는 있지만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특례시로 될 확률이 이제 아주 많습니다. 또한 해당 도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 브랜드 향상으로 부동산 투자 유치 확대가 가능해서 양날의 검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서 자치 재정력 증가가 기대되는데 시민 맞춤형 지역 특성화 사업의 자율적 추진이 가능해져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 뿌리 산업 육성, 복지 정책, 재난 안전 대책들이 별도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첨단 사업이나 대규모의 재정 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도 예전보다 더 늘어나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특례시 혜택을 위해서 눈여겨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특례시 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며 2021년 12월이나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큰 이점이나 혜택들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시행되는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아마 구체적인 권한이나 혜택들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특례시, 신속한 정책 결정 및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다른 도시들인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충북의 청주시, 경기도 부천시와 같은 특례시 후보에 오른 도시들 위에도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보다 강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말했던 4개 시는 앞으로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원 등 4개 도시는 일단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법 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특례시에 관련된 총정리로서 특례시에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것이냐, 특례시가 언제부터 실시될 것이냐, 또 경기도가 이제 3군데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잘 이제 조율해서 특례시다운 인구 100만 이상에 넘는 도시만큼 특례시에 관련된 이 내용을 잘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에서는 특례시에 관련된 아주 환영 플랜카드가 길거리마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례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될 것을 기원을 하면서 오늘 특례시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 오늘서부터 또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잘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을 염원하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